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목요일이고요. 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본투표 날이고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실 때쯤이면 뭐 대충 당락이 결정이 됐겠죠. 뭐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뭐 일단 우리는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일단 뭐 잘 사는 게 뭐 가장 좋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설사 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승복하고 어떤 또 우리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또 관련해서 특히나 요즘 제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이 종목과 관련된 분석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종목을 선정을 해서 분석 영상을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최근 이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일어났던 환경에서는 역시나 이 조선 섹터가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도 조선과 관련된 업종에서 이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조선 섹터 안에서도 그래도 이 리더격인 이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조선 섹터 안에서 한국조선해양 이 회사의 종목과 관련된 분석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한국조선해양은 일단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 안에서 이 조선사업군을 책임지는 중간 지주사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한국조선해양의 이 종속회사로서 현대중공업이 있고 현대사무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등등의 이런 다른 어떤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는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건설업과 유사하게 이 매출이나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다른 어떤 여타 산업군과는 조금 틀립니다. 자, 여기 제가 표시를 해뒀죠. 매출 인식은 진행률과 공정률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장 오더를 받아도 그 오더를 받은 물량을 당장 생산해내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더를 받게 되더라도 실제 이 진행률 그리고 이 공정률에 따라서 그 당해의 매출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매출이 일어나는 이 실적 부문은 한 2, 3년 전에 수주했던 물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령 우리가 뉴스에서 뭐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수주 실적이 뭐 얼마다 뭐 이런 어떤 뭐 좋은 기사가 나오게 되면 물론 그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매출이나 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실적으로 인식이 되려면 한 2, 3년 뒤에 가능하다. 뭐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수주 낭보가 지금 당장의 매출 실적과는 크게 연관은 없다. 다만 이 조선 업황을 감안을 해서 지금 수주가 잘 되는 걸 보니 앞으로의 이 조선 업황도 괜찮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한국조선해양 이 기업 개요를 한번 먼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주회사, 이 중간 지주회사격입니다. 중간 지주회사로서 다른 회사를 지배함과 동시에 이 미래 기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종속 회사로는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등등이 있다. 그죠? 아까 보셨죠? 특히나 뭐 매출은 조선에서 85%, 뭐 엔진 기계에서 4.6%, 해양 플랜트에서 4.3%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 아래 보시면 요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 사업 부문별로
주요 제품이나 이 매출액과 관련된 그 점유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나 역시나 이 조선사업 부문 가운데서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 ENT와 관련된 이 종속회사들의 매출액 비율이 무려 85%에 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점을 정리를 하면 한국조선해양은 역시나 이 조선사업 부분에서 거의 85% 정도에 육박하는 매출액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액면가는 그죠? 5,000원이고 52주 최고가는 16만 3,500원에 76,900원이 최저가입니다. 지금은 91,100원, 그죠? 22년 3월 8일 기준해서 91,100원이니까 일단은 최저가보다는 그래도 상당폭 좀 오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52주 최고가 대비해서는 뭐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하락 사유는 뒤에서도 나오는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 대우조선 해양과 관련된 이 M&A 불발, 그리고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어떠한 저조, 특히나 뭐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드리겠지만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통상임금을 일단 부채로 설정을, 충당 부채로 얘기하거든요. 이 설정을 하게 되면서 이 비용 처리가 되면서 상당히 적자 전환을 해서 주가가 크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2주 베타, 뭐 늘상 말씀드리죠. 제가 이 벤치마크인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민감도 보는 수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1.24 정도 되면 뭐 크게 뭐랄까요, 좀 등락폭이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되게 민감해서 되게 가벼운 주식은 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액면가 5천원짜리인데도 이게 7천만 주 이상 이 발행 주식 수를 감안하면 상당히 주식 수가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유동 비율은 보통 60에서 뭐 70 사이면은 보통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수익률은 지금 원먼스, 그죠? 원먼스의 9.36%, 최근에 9%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 회사채 발행했을 때 이 신용 등급이 A- 정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우측에 보시면은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죠. 이 현대중공업 지주가 약 한 3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낸 걸 감안을 해보면 일단 목표 주가 평균이 12만 1,000원, 그죠? 그리고 추정 기관 수가 9개인데 뭐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 9만 1,100원이니까 약 한 3만 원 정도, 그죠? 뭐 상승 여력으로 보면 약 한 30%에서 한 35% 수준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 보시죠. 22년 2월 24일자 대신증권에서 나온 이 목표가, 그죠? 직전 목표가도 9만 원이었는데 지금 목표가도 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무려 9만 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뭐 2월 8일자이긴 하지만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그죠? 이게 너무 갭이 커요. 그래서 사실 이 투자 의견 관련한 이 목표 주가로 이 상승 여력을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이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평가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사를 보면 이 자회사, 이 현대사모중공업과 관련해서 이 현대사모중공업이 지금 비상장 자회사인데 이게 또 상장 추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장이 되면은 이 중간 지주사격인, 그죠? 한국조선해양의 기업 가치가 상당히 훼손된다. 뭐 기업 가치가 할인된다. 뭐 이런 어떠한 악재 이슈가 있습니다. 악재 이슈가. 작년에도 그 악재 이슈가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당히 낮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사업은 당해 실적과 관련해서 되게 들쑥날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예를 들어서 올해 매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2, 3년 전에 수주됐던 그런 어떤 물량의 매출 실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년으로 보면 18년, 19년 거의 뭐 물론 차이는 있죠. 18년도보다는 19년도에 외행적 성장 많이 했죠. 근데 20년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도 뭐 그래도 크게 그죠 매출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21년대 그렇다고 해서 뭐 기저 효과가 있었다 치더라도 또 크게 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수주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매출이 그 해에 매출이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다. 그 해의 수주량이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21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기준을 했을 때도 20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은 뭐 크게 눈에 띄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21년 4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났다. 이 부분이에요. 그것도 또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그죠? 452억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602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요 자료가 최근에 공시된 지금 잠정 실적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어때요? 지금 6,900억 원. 그죠? 당기순이익도 그죠? 마이너스 6,750억 원. 다 적자 전환했습니다. 자, 이유를 보시면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 소송 패소, 현대중공업, 이 종속회사였던 이 현대중공업의 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되는 바람에 이걸 충당 부채로 잡다 보니까 또 상당히 이 비용을 떨게 돼서 실제 마이너스 폭이 워낙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죠.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인한 충당금이 반영된 결과 뭐 좋게 표현하면은 일시적인 악재다. 이게 뭐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악재는 아니다. 그죠? 일시적인 악재다. 자, 밑에 보시면 일단 뭐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그죠? 보시면은 부채 비율은 제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고 낮음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는데 부채 비율이 100보다 높으면 좋지 않다. 근데 어느 정도 100 정도 수준에서 와 있죠. 근데 당좌 비율은 100보다는 커야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좌 비율이 지금 100보다는 조금 낮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죠? 회사에 쌓아두고 있는 이 잉여금 그죠? 잉여금이 자본금의 몇 배냐? 4,900% 그리고 그한 5,000% 정도 된다. 회사 내부에 유보된 자금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크게 언급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은 실질적으로 이 수주와 매출 인식, 그죠? 수익 인식과의 시차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매해 뭐 매출이 얼마 늘었다, 뭐 이익이 얼마 늘었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PBR을 기준으로 해서 어,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 구간이다, 고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논하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PER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면 적자 났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나서 플러스 PER이 이렇게 플러스로 해서 뭐 낮은 게 좋겠죠. 하지만 그해에 따라서 뭐 원가 반영, 그러니까 원자재 비용이 많이 들어간 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과 같이 후판 가격이 막 고공행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원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실적이 또 수익 개선적인 측면에서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또 내년 되면은
또 원가 가격이 또 많이 내려가지고 또 이미 2, 3년 전에 수주해놨던 이런 어떤 물량들이 또 차곡차곡 이렇게 매출이 진행이 되면 공정이 진행이 되고 진행률이 또 진행이 되면서 그죠 높아지면서 매출이 인식되면은 또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 주가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 중요한 거는 그죠? 누적된 수주량,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주가가 현재 낮은 수준이냐, 높은 수준이냐를 볼 때는 이 PER을 보는 게, PER을 보려면은 E가 earning이지 않습니까?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익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수주와 이익 간의 어떤 레깅,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PBR 차라리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의 위치, 주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느냐, 낮게 평가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이 PER과 EPS, 특히나 이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저는 지금 일단 안전성 측면에서 이 부채 비율, 그리고 당좌 비율을 언급드리고 PBR을 언급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은 PBR 수준도 1보다 낮은, 그죠? 일단 뭐 가치주, 그죠? 저평가 수준에 조금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국조선해양 수주 실적은 괜찮아요. 수주 실적은 괜찮습니다. 매년 수주는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도. 특히나 뒤에서도 언급드리겠지만 이미 올해 1, 2월에 지금 목표 달성 다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일어났던 수주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당해에 비용 떨게 막 생겨버리게 되면은 이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해의 원자재 비용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 수익성 문제가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귀결되기 때문에 당해 자꾸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문제는 이 조선 업황 자체가 좋냐 나쁘냐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 저평가냐 아니냐는 이익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조선 업황과 기준으로 해서 이 PBR,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의 위치가 지금 저평가 구간이냐 고평가 구간이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접근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채 비율은 뭐 나쁘지 않고 당좌 비율도 뭐 그냥 쏘쏘 그죠. 유보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4분기 이 영업 적자가 크게 났던 부분은 일단 일시적인 악재 그죠. 그리고 PBR 수준도 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그래서 지금 요 상태로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쁜 거는 딱 나쁘다는 거는 이미 지난해 이 통상 임금과 관련된 일시적인 악재로 인한 4분기 실적의 어닝 쇼크 이게 나빴지만 이게 지금 주가에 상당히 반영됐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회사들 이 조선업 가운데서도 이제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보면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거 보지 마시고 일단 안전성 지표 그죠? 이 부채 비율 그리고 PBR 비율 요걸로만 놓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과 비교했을 때 이 부채 비율을 보시면 그죠? 현대미포조선이 종속회사잖아요. 종속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하고는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회사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죠? 그리고 PBR, 그죠? PBR 수준도 지금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타 회사에 비해서, 그죠? 아, 그러면 왜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으면 현대미포조선 하지? 왜 한국조선해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미포조선 괜찮죠? 뭐 투자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조선해양을 꼽은 이유는 고점 대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특히나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보다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드리겠지만 주가 조정 폭이 워낙 더 한국조선해양이 컸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수주와 그리고 수익의 그 시체가 그죠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이익과 관련한 지표로는 비교하지 않겠다. 저는 왜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의 매출 이익적인 부분은 이미 과거에 수주했던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률과 공정률에 따라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 해에 유가가 비싸고 뭐 후판 가격이 비싸면 그죠? 뭐 또 수익성이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그 해 다음 해에는 또 그게 또 반전이 돼서 또 수익성이 개선이 돼서 되게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중요한 거는 수주를 얼마만큼 많이 했냐 안 했냐의 부분이고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당연히 그거는 뭐다 공시를 하니까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우리는 업황을 보자. 업황. 업황이 좋냐 나쁘냐. 일단 이걸 확인해야 되고 또 특히나 타 회사들과의 비교를 할 때도 일단 뭐 PER이든지 EPS를 기준으로 비교를 할 게 아니고 PBR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오히려 더욱더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 보시는 이 부채 비율 그리고 저평가 측면에서 보시는 이 PBR 비율을 가지고 타 회사와 비교해서 그나마 우월한 위치에 있는 회사를 선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제가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니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실까요? 자, 좌측에 있는 거는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그래프고 우측 상단은 현대미포조선이고 우측 하단은 현대중공업입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이 그래프가 좀 틀리죠. 생긴 모양이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다. 이 둘 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이 이 한국조선해양의 이 종속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의 커플링이 아니라 약간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뭐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44%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그건 한 50% 가까이 이상 빠졌었죠. 최근에 조금 이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게 주가를 견인하게 되면서 조금 반등을 해서 그렇지 올 초에만 해도 한 50% 이상 반토막 나 있던 주가였는데 이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과의 어떤 이 괴리감이 있는 이유는 역시나 일단 실적 부진이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대우조선해양과의 M&A 무산 이슈 이게 가장 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뭐 현대중공업의 이 통상임금 폐소로 인해서 이 충당 부채 설정을 해서 이 단기 손익이라든지 영업이익에서 상당히 손실봤던 부분은 어찌 보면은 예고된 참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나 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뭐 대우조선과의 M&A 뭐 무산 그리고 통상임금 폐소 등등의 어떤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일시적인 악재로 다 해소가 됐다. 또 해소된 만큼 그 부분은 전부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정리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죠? 종속 회사들과의 주가 추이는 비슷하게 가지만 지난해 고점 대비 급락은 이 M&A 무산 이슈가 가장 컸던 만큼 악재 해소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뉴스, 그죠? 뉴스를 통해서 한번 또 짚어볼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3월 7일자 한국조선해양 두 달 만에 올 수주 목표 35% 달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득? 뭐 이런 뉴스가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올해 지금 수주 목표를 이미 많이 달성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선박 수주 8조, 조선 빅3 비상, 악성 재고되면 유지비만 수천억 원, 뭐 이러면서 또 약간의 그 악재성 기사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 뉴스를 제가 본문을 조금 더 읽어봤는데 조선 빅3 안에서도 일단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크더라. 뭐 이 악성 재고와 관련된 이 유지비가 삼성중공업이 좀 더 크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선업은 일반 어떠한 제조업과 틀리게 오더 받는다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정비가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 인식은 이 건조하는, 이 배를 건조하는 진행률에 따라서, 즉 이 공정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조선의 이 발주자들이 대부분은 이 화학 정유업체거든요. 이 화학 정유업체를 또 이 시클리컬 기업이라고 해서 경기 민감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화학 정유업체인데 이 화학 정유업체의 업황이 회복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또 신규 투자를 막 할 때 조선 업황도 살아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를 살펴보더라도 지금이 바로 그때다. 작년부터 이미 조선 업황은 턴 어라운드 해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주 실적의 낭보가 들려오는 만큼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조선에 이 건조되는 이 배 종류들 가운데서도 이 벌크선과 이 탱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벌크선 전 세계 모든 조선업계에서 건조가 가능하다. 경쟁이 가장 심한 선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레드오션, 벌크선. 참고로 이 수급 밸런스에 의한 발주가 메인이고 시장 특성상 투기적 발주가 집중되는 경우도 많다. 그죠? 그래서 신생이나 이 중소조선사 난립이 원인이 된다. 이 벌크선, 그죠? 첫 번째 벌크선, 자, 기억해 두세요. 벌크선. 그리고 탱커라는 어떤 이 배도 있는데, 이 탱커는 벌크 다음으로 경쟁이 심하고, 참고로 이 후판 가격 민감도가 가장 큰 선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대 미포가 일단 대표적으로 건조를 하고 있고,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벌크선과 이 탱커가 조선업의 매출 전체의 이 75%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업황을 논할 때 이 벌크선과 탱커의 수요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 조선 업황이 좋냐 나쁘냐 이것도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셨던 것처럼 이 벌크선이든 이 탱커든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후판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 가격을 다시 올린다. 그죠? 뉴시스의 2022년 올해 2월 9일자 뉴스입니다. 후판부터 먼저 올린다. 3만원 인상. 그죠? 자, 후판 가격이 인상시킨다고 지금 이렇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죠? 자, 또, 우크라 사태의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철강업계, 자동차, 조선 등과 이 가격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이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벌크선과 이 탱크선의 이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후판 가격인데 후판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수익성에 좋지 않은 그런 악재 이슈가 또 생긴 거죠. 자, 철강사들이 후판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 볼게요.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점이 자리한다. 이렇게. 자, 지난 4일 지난 4일이면 참고로 지금 2월 4일 보시면 됩니다. 2월 4일 그죠? 146.8달러로 나타났다. 이거는 지금 지난해 11월 19일 톤당 89.8달러를 저점을 기록한 뒤 어때요,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조선업, 특히나 이 후판 가격이 민감한 이 벌크선이나 탱크선을 이 건조하는 이런 어떤 조선업에 대한 이 수익성 문제가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뒀죠. 자, 올해 수익성 난항이 예상된다.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수요가 받쳐주면 특히나 이 선박의 가격, 그죠? 이 성과를 상승시키게 되면 어느 정도 매출 성장도 매출 성장이지만 중요한 거는 뭐랄까요? 그 수익성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수익성 회복에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2년 2월 8일 한국경제,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상장 난제, 목표가 투자 의견 하향 대신. 아까 보셨죠? 자, 현대삼호중공업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이 자회사 상장 추진 때문에 이 한국조선해양 이 중간 지주회사 격인 이 회사의 이 기업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가와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도 어떻든 뭐 올해 또 2월에 이 서울경제 뉴스를 보면 반토막 난 이 조선주는 이제 이 긴 터널을 벗어날 때 이런 어떤 제목으로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바닥 수준이 아닌가. 물론 이때 2월 8일 때만 해도 주가가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렸을 때인데 지금은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국조선해양 지금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9%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1월 수주 잔량이 이미 전월 비 160% 급증했고 이미 또 지난해 수주를 올해 반영을 하게 되는데 매출 인식을 올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 주가에 대한 낙폭은 과대하다. 이런 어떠한 시각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또 가져왔죠. 최근 3월 6일자, 그죠? 물적 분할 전 주주보호책 제시해라. 거래소가 일단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원칙을 신설한다. 자, 어찌됐든 작년부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뒤에 모회사가 기업 가치가 훼손돼서 이 모회사의 주가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래서 이 선량한 소액 주주들이 상당히 손실을 보는 그런 좋지 않은 행태가 계속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뭐 오늘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이 누군가가 되더라도 사실 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규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천명을 한 만큼 사실 방금 전 보셨던 것처럼 이 한국조선해양의 이 현대사모중공업 상장과 관련해서 기업가치 훼손과 관련된 이 우려 이 부분은 조금 뭐 해소되지 않겠나 이걸 리스크라고 크게 비중 있게 생각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자회사 상장이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거와 같은 정도의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2월 7일자 한국조선해양 통상임금 소송 여파로 적자 전환, 올해 개선 전망. 보셨던 것처럼 한국조선해양 4분기에 실적이 어닝 쇼크, 그죠? 이 종속회사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폐소와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다 충당 부채로 잡히게 되면서, 그죠? 적자 전환, 그죠? 하지만 그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성 악재고 일회성 악재는 해소됐다. 그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게 증권가 전망입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 통상임금 소송 판결 등 일회성 악재를 털고 하반기부터 매출 성장이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중공업, 그죠? 이 종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이 종속회사인 현대중공업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아니라. 왜 한국조선해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회사인 현대사모중공업의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기업가치 훼손을 시킬 거다. 이게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이유로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오히려 이 종속회사인 현대중공업, 왜?
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 소송 악재를 다 지금 해소를 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22년 2월 8일 서울경제 뉴스에서도 이 부분이 일단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중간지주격인 한국조선해양 역시 악재 부담은 역시나 떨어냈습니다. 그죠? 종속회사인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부분, 자, 한국조선해양의 4분기 당기순이익 손실, 이 어닝 리스크로, 그죠? 어닝 쇼크로 이미 악재 부담 다 털어냈다. 역시 한국조선해양도. 다만 증권가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조금 지금 메리트 있다고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but 현대중공업의 주가 조정이 최근 보면 주가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반등했지만 상당폭 지금 조정을 받았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현대중공업이 메리트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현 시점 투자 메리트 점수로 보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좀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년부터 조선업 업황은 괜찮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수주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또 올해 상반기에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주 실적이 이미 목표의 35% 이미 달성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황은 작년부터 돌아왔어요. 아주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 수주 현황도 상당히 좋고, 그죠? 그리고 유가와 이 조선주의 주가가 커플링 되잖아요.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지금 유가가, 그죠? 거의 130달러, WTI 기준 130달러. 뭐 제 생각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어떤 이 교전 상태가 장기화되면 150달러, 200달러까지도 육박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 이게 또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또 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또 뭐 100달러씩, 몇십 달러씩 막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조선 섹터의 이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도 남아있다. 충분하다. 더욱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는집니다. 하지만 이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보셨던 것처럼 이 자회사 현대사무중공업의 이 상장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부분 또 역시나 작년에 이 주가 하락에 이미 선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보셨던 앞선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물적 분할과 관련돼서 일단 이 소액 주주들 보호장치 마련과 관련된 이런 또 원칙도 제정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마련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자회사 상장 이슈, 이게 뭐 크게 이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일단 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을 한 거 보셨죠? 대부분 그 하락 이슈는 일회성 악재였습니다. M&A 불발, 그죠? 그리고 4분기 통상 임금과 관련된 소송 패소, 전부 다 일회성 악재였고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상반기, 그죠? 상반기 매출도 말씀드렸죠. 수주와 매출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수주와 매출은 시차가 존재하고 이미 수주한 거를 진행률과 공정률 따라 매출 실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매출도 뭐 전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서 보셨던 뉴스들처럼 지금 작년 그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철강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나 후판 가격도 인상시킨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이 탱커선과 지금 벌크선, 이 조선은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후판 가격의 상승은 역시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는 역시나 이 수익성 전망은 좋지 않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 전망을 회사도 그렇고 이 한국조선해양의 사측뿐만이 아니고 증권가에서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선가도 선박 가격도 인상을 시킬 거고 또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이 쿠팡 가격 인상과 관련된 이 수익성 측면도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해소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 그죠? 그리고 환율도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 물론 환율과 유가가 급락을 하려면 금리 인상 이슈가 없어져야 되고, 첫 번째 금리 인상 이슈가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교전 상태가 완전히 휴전 내지 뭐 그냥 끝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유가가 막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은 우호적인 환경이다. 주가는 특히나 선반영 하잖아요. 선행지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기에는 참 나쁘지는 않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우려가 되지. 일단 조선업 투자하기에는 지금 나쁜 이슈는 아니다. 지금 환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신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뭐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일봉이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주봉입니다. 자, 일봉 그래프를 보시면 그죠? 지금 5일선 그죠? 그리고 60일선 교차되는 지점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 거래일 종가가 그죠? 5일선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적었죠, 제가. 일봉상 이 5일선이 지금 92,000원인데 지금 91,100원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5일선을 이탈했다. 그죠? 제일 짧은 초단기 이평선인 이 5일선을 이탈했다라는 것은 수급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자, 그러면, 자, 우측에 보시면, 자, 주봉상을 보시면, 주봉상을 볼 때, 지금 양봉으로, 그죠? 잘 가고 있다가, 잘 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빨간 선이 지금 21선이거든요. 21선을 상향 돌파를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주봉상, 지금 음봉이 뜨면서, 그죠? 이 21선을 저항받고 돌파를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 참고로 주봉상 21선 가격이 93,3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만 놓고 보면 자, 5일선 위로 그죠? 자리 잡고 계속 움직여야지 일단 안전합니다. 왜냐 지금 일단 5일선을 이탈했다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당장 지금 내일이라도 장이 개장해서 바로 이렇게 5일선 위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에서 계속 놀고 있어야지 안전한데 계속 이 92,000원 선을 하향 이탈한 측면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추가 하락 염두에 둬야 된다. 제가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5일선 위로 먼저 가서 안전하게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92,000원 선. 이 주봉상의 21선이 이 92,000원이 지금 보니까 아니 93,300원이 지금 보니까 저항선인 것 같아요. 저항선. 그래서 지금 빨리 그죠? 지금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이 조선업 분위기가.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의 이 주가가 93,300원, 즉 이 주봉 20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가 나오게 되면 추후에 어떠한 이 주가의 그림이 상당히 괜찮을 거다. 근데 하지만 이 상향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죠? 상향 돌파를 하지 못하고 특히나 92,000원을 이탈한 상태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그죠? 86,000원 선까지는 제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참고로 여기 지금 거래량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거래량 터졌을 때 그때의 그 평균 가격 86,000원 정도 선에서 1차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86,000원 선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심리적 지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넓게 스펙트럼을 짜면, 그죠? 단기적 지지선은 85,000원에서 86,000원 선을 단기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러면 제안을 드리면, 자, 제 생각에는 최근에 지금 주가 그래프를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어떤 뭐 신규 매수를 막 뛰어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맞다. 지금 올랐던 이유들은 어느 정도 워낙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가 많이 급등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일단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일단 모멘텀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모멘텀이 그렇다고 되게 부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모멘텀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주가를 조정을 조금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저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첫 번째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5일선인 이 92,000원 이탈한 상태로 계속 지지부진해지면 빠른 시일 안에 86,000원선까지는 금방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신규 매수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차 매수는 86,000원 선에서 주문서를 깔아놓자. 예, 주문서를 깔아놓고 기다리자. 86,000원 선에서. 아니면 그냥 진짜 안전하게 내 투자하고 싶다. 좀 높게 가격을 높게 사더라도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또 기다려라. 언제까지? 주봉상의 21선인 이 93,300원을 강하게 상승 돌파했을 때 그 이후에 그리고 이 93,300원 선 위로 어느 정도 지지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안전하게 들어가자. 뭐 그게 일단 제 제안입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한국조선해양을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홀딩 하시는 게 맞고 뭐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기다려서 86,000원까지 올 때 1차 매수 아니면 아예 상승을 해서 93,300원 위로 지지되는지 보고 그죠? 93,300원 위의 가격에 좀 비싸더라도 그때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절대 손절이나 투매는 하지 마라. 지금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뭐 오늘 내 돈 많이 까먹었네 그러면서 뭐 손절하시고 투매하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절대 손절이나 투매는 하지 마라. 기다리면 반드시 수익 난다. 손절하는 순간 나중에 되면 내 손가락을 절단시켜 버리고 싶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국조선해양 제가 뽑은 투자 메리트 점수는 65점입니다. 65점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50점보다 1점이라도 높으면 내가 지금 투자했을 때 투자 확률, 투자 성과, 그리고 플러스 수익으로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투자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항상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65점 나쁜 점수 아닙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뭐 도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장시간 이야기하는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린 만큼 여러분들께는 조금 유익한 뭐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라도 제 영상을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